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위자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복수의 위자드가 마법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재명의 89.77%는 자연재해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보수 언론의 표정을 들여다봅니다. 시사 아저씨가 어느 이통사 가입자인지도 들어봅니다. 25년 노동절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치에 있어서 하수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낮에 잊혀진 어르신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중에는 정대철 헌정회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을 마지막으로 신문에서 많이 봤던 것은 97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2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30년 됐나요? 27년 됐나요? 아무튼 어르신들이 모여서 국민들이 한덕수를 불러냈대요. 그러면 국민이 불러낸 게 되나? 매력이 없습니다. 하수죠. 시사 아저씨는 하수가 아닙니다. 안검하수죠. 어서 오십시오. 안검하수 수술을 해야 되나? 수술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수술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렇게 쌍꺼풀 진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수술이죠. 근데 그게 이제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눈꺼풀이라는데 이제 그 눈꺼풀이라는 데도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근육을 갖다가 이제 짧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다른 근육을 다른 데다가 이제 건다든지. 네, 뭐 땡긴다 하죠, 쉽게.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걸 통해서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데 힘이 빠져버린 또는 다른 이유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런 근육들을 다른 근육으로 대체하든가 뭐 다른 근육에 그렇구나. 도움을 받게 하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어르신들 원래 늙다 보면 모든 근육에 힘이 점점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제일 슬픈 근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눈 땡기는 근육. 네. 제 눈 근육입니다, 그게. 나이를 못 속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손의 주름하고 눈의 처짐이거든요. 예. 네. 근데 손의 주름은 있든 없든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물건을 드는데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될까. 근데 눈 처지는 건 무조건 문제를 발생시키더라고요. 네. 네. 시사야 씨가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눈이 그냥 눈꺼풀이 처져서 그냥 그 보기 안 좋다 그런 거면은 뭐 이제 와서 뭐야 그리고 살면 되는데 보기 좋을 일은 없으니까 이제 사람 네. 앞에서. 근데 이게 시력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 시력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틀어지면 전반적으로 다 틀어지잖아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차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그럼요. 음향도 그렇고 그럼요. 예?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눈에 하여튼 모든 영향이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나?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또 눈에 계속 돈을 써야 되나? 네. 안검하수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사 씨가 받으려면은 김민하 공화국이 세금을 잘 걷어야 됩니다. 네, 김민하 공화국에 납세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민하가. 네, 납세 부탁드리고요. 그게 이제 수술을 받으면은 하루 만에 뿅 하고 이제 그게 바로 복구가 되는 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어서 네. 한 달은 걸릴걸요? 이게 완전하게 이제 기능이 돌아오는 데는? 그러면은 이제 신문도 못 보고 논평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신문을 보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며칠 정도는 지장이 있을 거고. 네. 눈을 안 써야지. 그 정확히는 제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근데 한 달씩 지장이 있지는 않겠고. 아무튼 며칠 정도는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네. 공화국이 한두 주 정도 뱅크럽시를 선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걸 이제 받으면 그런 거고. 네. 김민하 공화국 네. 그리고 아무 얘기나 떠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김민하 공화국은 아주 무서운 국가입니다.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아무렇게나 떠들면 되죠, 그럼. 하긴 벌써 이 뮬의 아저씨들이
한동훈 후보의 기타를 평가하느라고 그래요? 신이 났어요. 아, 뭐라고 근데 평가하던가요? 실력은 네. 어차피 처참하니까 말할 건 없어요. 네. 다만 저 비싼 기타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왜 뭐 바이크 동호인, 그러니까 어떤 그 동호인들도 장비를 실력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샀다. 그럼 은근히 욕을 안 해요. 그냥 그 장비 얘기를 하지. 우리가 장거리를 안 가고 그 집 앞에 2km 출퇴근하는 사람이 할리 데이비슨이나 인디안 오토바이 거대한 아메리칸 스타일 같은 거 타고 다닌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시사엘 씨가 쉬는 동안 눈을 반쯤 감은 채로. 네. 아니 세상 사람들 중에는 비싼 악기를 사서 그냥 모셔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악기를 다룰 줄 모르니까 그렇진 않지만 저는 언제나 제 데스크탑은 늘 오버스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다 쓰려면은 풀 스펙에, 그러니까 스펙을 다 돌려도 이제 모자랄 것 같은 게임을 맨날 하면서 그걸로 원컴으로 실시간 방송이라도 해야 자원을 다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네. 가끔 주말에 시간 나면 신작 게임 한 5시간 하다가 남는 시간에 막 삼국지 2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픽 카드가 뭔 소용입니까? 애플워치로도 할 수 있는데 오버스펙으로 사는 건 뭐 많은 아저씨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뭐라 하진 않아요. 네, 딱 무슨 뭐 깁슨 레스폴 뭐 그렇죠. 50 몇 년식 그거 딱 사놓고 딱 이제 하드 케이스에 넣어놨다가 한 번씩 꺼내서 코드 한번 몇 개 쳐보고, 예. 이게 역시 소리가 좋아. 그런 다음에 다시 넣어놓고 뭐 이런 아저씨들이 가끔 있고, 네. 그런 아저씨들이 현타가 오면은 예, 뮬에다가 이제 중고로 내놓죠. 네. 네. 배우자에게 너무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놓죠.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뭐 정치인이 뭐 스트라토캐스터를 사도 뭐라고 안 합니다. 네,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네. 무서운 그 폭정에 시달리던 김민하 공화국의 백성 여러분, 여기서는 김민하를 막 비난해도 됩니다. 시사시 코너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일상의 편안한 마무리, 로아스의 멜라토닌 함유 그리고 트리토판,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햇살을 받으며 꼭 산책을 하세요. 늦게 자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턴 스마트폰을 내려두세요. 그래도 부족하면 로하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시사시 그 앞에 티셔츠 있죠? 그거 가져가요. 아, 이게 사이즈 맞춰놨어요. 네. 야, 영어가 써 있네요. 네. 펴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오토크라시가 나띵이다. 그렇습니다. 아, 네. 오토크라시 뭐지? 오토 자동차. 모르는 척을 하고 그래요. 자동차 크라시. 저는 이걸 오토크라시를 이제 그 올 봄에 독재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뭐 맞는 말인데 실제로는 전제정이죠. 네, 이 내란 세력들이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네, 국난 극복을 상징하는 티셔츠. 정말 너무 많이 찍었고 지금 있는 이제 직접 판매 가능한 재고 10%쯤 남았습니다. 네, 저 중에 한 벌은 시사 아저씨한테 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 네, 한 10가지 옵션이 나왔는데 지금 거의 다 품절이 됐고 10%쯤 남아서 그거는 지금 주문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른 옵션들은 옆에 품절 대신에 예약 주문이라고 옵션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옵션을 다시 다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주문 기간입니다. 지금부터 딱 일주일만 받겠습니다. 더 찍어낼 능력도 없고요. 여기서 더 팔면 내년에 세금 낼 자신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만 예약 판매하겠습니다. 품절된 옵션 지금 자동으로 예약 주문 변경돼 있고요. 지금 바로 구매 가능한 옵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 아저씨가 모르는 분야가 참 많죠. 시사 아저씨는 멜란지 컬러가 뭔지 알아요? 멜랑꼴리요? 멜란지, 멜랑지. 불어래요. 네, 오. 멜란지 그레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멜랑꼴리. No. 멜란지? 한 번 더 기회. 왜 보통 이제 아저씨 아줌마들이 집에서 입는 티셔츠 예. 약간의 노이즈 색깔이 껴있고 흰색 까만색이 좀 섞여있는 그런 회색 있잖아요. 예. 뭔지 알죠? 그걸 멜란지 그레이라고 불러요. 아, 멜란지 그레이? 저게 모르는 눈이야? 안검하수야? 뭐 둘 다죠. 그렇죠. 멜란지 그레이. 예. 네. 약간 노이즈가 낀 그레이 색깔. 네. 저희가 지금 저희가 만드는 복잡한 저희의 오리지널 원단에 여러 가지가 섞인 그 천을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다가 최근에 완성했습니다. 이것도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주신 덕분입니다. 지금 저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디자인, 쪼매난 파우치 티셔츠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쪼매난 파우치 티셔츠도 있어요. 쪼매난 파우치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KBS 사장님의 그 래퍼명을 지어드렸거든요. 네. 릴 파우치라고. 쪼매난 파우치. 네. 그래서 그분께 바치는 디자인의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저씨 얼굴이 박혀 있어요? 아니요. 릴 파우치라고 써있죠. 아, 그냥 글씨가 써 있어요? 대신에 이제 미국 남부와 멕시코 북부에 계신 분들이 즐겨 쓰는 디자인의 글꼴을 썼죠. 네. 치카노 폰트라고도 하고. 로우라이더 폰트라고도 하죠. 로우라이더가 뭔지 알아요? 로우라이더는 저건데 차인데 바닥에 딱 붙은 자동차, 네, 그건 차인데 오토바이, 네. 자전거 같은 걸 로우라이더라고 부르죠. 네, 보통은 빠르게 달릴 생각 없이 돈 자랑하고 싶은 갱스터들이 많이 향유하는 문화 코드죠. 네. 그때 쓰는 글꼴이 있어요. 슥 보면 못 읽겠는 글꼴이 있어요. 네, 이걸 써봤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이제 곧 직업이 없어지실 예정인데.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KBS 사장님은 뭐 있겠습니까? 뭐 극우 유튜버가 되면 모를까? 자리를 보존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뭐래요, 그거는 또. 래퍼라도 돼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티셔츠를 만든 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다양한 디자인을 멜란지 그레이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약 구매 가능합니다. 지금 무제한으로 사셔도 됩니다. 5월 6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아저씨 문답. 생방송을 할 거라고 지금 광고가 나갔어요. 몇몇 청취자분들이 저와 시사 아저씨의 성격 차이를 분석하더라고요. 김민아는 그냥 한다. 예. 근데 이 회사 사장 자식은 죽을 때까지 준비하고 있다. 네. 인정합니다. 김민아 공화국의 생방송을 틀어봤습니다. 네. 처음 틀어봤어요. 네.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떻게? 까만 화면이에요. 나 와이파이 멈췄나? 네, LTE 꼬였나? 하고 있었는데 김민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이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저런 자세로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네. 몇 분을 멈춰있더니 다른 각도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노트북을 켰다면서. 네. 그래, 저럴 수도 있구나. 네. 하지만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시에 시작하는 것이죠. 뭐가 됐든. 정시가 있어요? 김민아 공화국 뉴스 읽기가? 그렇죠. 몇 시에 시작해요? 그건 이제 공지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저의 스케줄에 따라서 요일마다 다른데 기본은 7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부를. 네. 1부를 7시에 시작을 하고 2부를 10시 반에 시작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그런데 앞뒤에 스케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느 날은 1부를 안 하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2부를 안 하는 날이 있죠. 이런 구조인데 아침 방송 나가는 날과 점심 방송 나가는 날에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1부를 하는 날과 2부를 안 하는 날이 있는데 어쨌든
7시에 시작을 하거나 공지가 된 대로 10시 반에 시작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7시에 시작을 했는데 장비가 뭐가 잘못돼 있다. 그러나 그거는 거기서 벌어진 상황인 거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대단해요. 저 같으면 이제 코너를 쫙 짠 다음에 네. 콘티와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채워가지고 네. 예, 정시에 딱 시작하고 들어갈 텐데 김민아는 이제 신문을 읽다 말고 신문 읽기 전에 사람들하고 이제 쉰소리를 하다가 신문 읽다 말고 댓글이 이상한 게 나오면 그 사람을 한 3분쯤 혼냅니다. 우와! 저건 최경영 기자한테 배운 솜씨인데? 아니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더라고. 아니죠. 그것도 다 이제 그 코너의 일부예요? 형식이 있습니다. 댓글로 혼내기? 구속하기? 아니 형식이 있어요. 네. 처음에 딱 시작을 하면 이제 신문 일면과 사설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걸 다 알려드린 다음에 정리를 하고 각각의 그럼 신문 기사가 실제로 어떻게 돼 있는지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쭉 이제 그게 대부분 일면에 나온 거를 다 보고 나면 나머지 이제 좀 자질구레한 것들을 신문에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요런 구조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짬짬이 이제 소통을 조금 하고 할 요량이지만 소통은 거의 안 하는데 그죠. 주로 화를 내요. 소통을 안 할 때 네. 소통을 안 하는데 하지만 분명한 방침이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서는 칭찬만 해라. 칭찬을 해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칭찬 안 하는 사람한테 하죠? 그럼 내가 칭찬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여러 그렇죠. 번 반복합니다. 그렇죠. 아니 강아지를 교육시킬 때도 그렇게는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방침을 어겼기 때문에 빨리 경찰이 출동을 해야죠. 그러니까는 내가 혼자니까 1인 다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경찰도 해요. 총통도 하는데. 총통도 하고 방송 진행도 하고 순경도 해요. 경찰도 하고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하니까는 출동을 또 해야죠. 하다 말고. 네. 자연인 같은 거예요. 자연인이 이제 한참 인터뷰를 하다가 벌통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제 말벌이 오면 또 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네. 채널A는 또 언제 봐? 아주 유명한 짤이니까 그게. 그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래서 뭐예요? 지금 생중계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놓고 안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게? 이제 나는 지금 카메라 뚜껑 다 닫혀 있구만. 김민아의 자유분방함을 따를 수 없다. 네. 카메라 뚜껑은 다 닫혀 있고. 저건 테스트 해봤어 예전에. 이제 물론, 지금 맨날 저 사람들 안 볼 때 숨어서 테스트하고 있어. 아니 안 볼 때뿐만이 아니라 맨날 하잖아요 테스트. 맨날. 어떻게 알았어? 아니, 지난번에도 한 번 했잖아요. 네, 진짜 저 슬라이드 옮겨가는 테스트, 자막 붙이는 테스트 하나씩 다 하고 있지. 테스트를 지금 테스트 5년째 하고 있잖아 지금. 테스트 5년째 하고. 5년은 거짓말이다. 본격적으로 한 건 석 달이 안 됐어. 아무튼. 아니 구상도 원래 이 카메라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계획이. 처음에는 폰카로 했죠. 네, 처음에 아이폰 SE로 했지. 네. 처음에 이것도 계획도 아니었고. 네, 소니로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지.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둘이 하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아니 저 건조는 연휴인데 젊은 애들은 휴가 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계획에 있을 수 있어 사장에.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 네. 아니. 생중계는 아니다 어떻게 봐도 이거는. 네, 이제 7월에 생중계가 시작돼. 가야실 생방송에서는 이제 당연히 모든 시사 프로가 그렇듯이 시사교양 프로가 그렇듯이 첫 코너는 뉴스 브리핑일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겸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아, 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이 딸리잖아요. 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방송하는데 하루는 진행자가 브리핑을 할 거예요. 브리핑을 할 사람을 못 구했어요.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은 그 방송이 뭐냐고 하고 막 유명한 막 뉴스 브리퍼인데도 막 사람을 못 구했어요. 혹은 막 정치 성향이 나랑 다르다거나 이런 이유로 뉴스 브리퍼를 못 구해서 하루는 제가 브리핑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 있는 분이 하면 되잖아요. 우리 저 제작진들이 다른 거 하느라 바빠요. 네, 총통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순경도 하고 채팅방에 켈베로스도 하고 카메라도 이동시키고 그래픽도 붙이고 다 해야죠. 네, 다들 바쁩니다. 우리 건 선생님이 하면 건? 네. 건도 뭘 해야 돼요. 아. 예. 네. 다른 바쁘다니까 죽어나요. 지금 저 게스트들 왔다 갔다 하면은 주차권도 챙겨주고. 예. 의전이 필요하면 1층까지 뛰어내려 갔다 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대처 하느라 정신없습니다. 그 역시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시작을 손석희 시선집중급으로 하니까. 예? 사실 저는 시작을 집에서 나 혼자 떠든다로 하니까 혼자 해도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전을 겸한 뉴스 브리핑 연습을 할 겁니다. 제가. 네. 네.
건진이 요새 유명합니다. 명태균은 보석 신청을 끝내고 나와서 자기가 지금 스파르타쿠스가 됐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마의 검투장에 자기가 주인공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주인공은 지가 아니었습니다. 검투장에 손님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문을 닫기 전에 쌍방울 레이더스의 군산 야구장 수준입니다. 관객 없기가. 100명도 안 오던 시절도 있었어요. 기자들도 지금 명태균에게 신경을 거의 끈 상태입니다. 오세훈이 언제 잡아먹히느냐가 궁금한 거지 명태균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기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의 슈퍼스타는 건진입니다. 헬마우스 코너에서 3년 전에 저랑 헬마가 예측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실세 마법사가 누구냐. 진짜는 우리 가설은 이거였죠. 진짜는 나대지 않는다. 내가 그거라고 떠들면 가짜다. 그래서 천공을 걸러냈었습니다. 그땐 대세가 천공이었거든요. 천공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저는 그걸 부정했습니다. 저런 헛소리 하는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저거는 앞뒤가 틀린 해석일 수도 있다. 뭔가가 정해진 다음에 그걸 주워들은 천공이 자기가 퍼뜨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천공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누굴까? 뒤로 조용하다. 잠깐 시끄러울 때 보인다. 거기 맞는 건 건진이다. 백재권 씨가 아니라. 이미 이 얘기를 저희가 3년 전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용한 후보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마법사는 한국에서는 보통은 복잡한 자격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도가 꽤 높은 직업이라서 다른 마법사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우린 그땐 명태균은 몰랐지만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명태균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많은 언론인들은 건진이 개 중에 제일 센 위자들이인 것 같다. 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건진법사가 내 이름을 선거 때 팔았다. 나 그렇게 안 친하다. 잘 모른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번 주 초의 보도로 인해서 뒤집힌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얘기를 흘려줬습니다. 2007년에 건진의 법당에 윤한홍이 와서 그때부터 인연이 이어졌다. 안지가 18년이 되었다. 안지 18년 되면 얼마나 친한 걸까요? 저는 보통 18년 되면 꽤 친구입니다. 이 방송하면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결국은 손이상인데 손이상 안지 한 10년 됐네요. 네. 그리고 유명한 그 문장까지 생각해보면 건진이 가장 세 보인다는 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딱 3명 부탁했고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네요 라고 말하자 윤한홍이 죄송할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문자의 내용입니다. 전국구로 공천을 부탁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명태균보다 센 위자들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최은순과 통화를 많이 했고 윤석열의 장모인 권성동과도 친분이 있다고 하고 전 법무부 장관 국세청장도 이 사람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흔적이 지금 검찰을 통해 나왔고 통일교 세계 본부장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건지는 얼마나 센 겁니까? 건씨들이 세요 보통. 예. 건씨가 몇이나 있다고. 건진, 건조 이런 사람들이 세요. 뭐야 그게. 아 세더라고 건씨들이. 예. 건지는 삼국지 시대로 가면 건석이라고 있어. 건석. 건조를 안지 18년이 되면 그 건조 9살일걸 그때. 네. 건석. 예. 십상시들의 필두 건석. 건씨들이 대대로 세다 좀. 아, 네. 하진이 최초의 목을 베었던 네. 내시 중 하나죠. 네. 네. 건씨들이 좀 세다. 건이 세다. 네. 네. 건희.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사 프로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건법사의 삶의 궤적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뭐 셌겠습니까? 이분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예, 무슨 뭐 포스의 영이에요? 아니 저 여전히 시사 프로 같지는 않아요. 예.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제다이였냐를 논증한다고 지금? 예. 태어날 때부터 포스의 균형을 맞출 뭐 초준 언어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위자드가 되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예. 근데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세진 않았을 거고 처음에는 이분도 JTBC의 지난 보도를 보면은 비유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선 씨가 그러니까 이거는 명태균 씨에 관련된 사안에서 나오는 건데 명태균 씨가 기분이 나빠한 사안이 있었죠. 뭐냐면 김영선 씨가 자기가 공천을 희한하게 받은 거잖아요. 좀 불순한 루트로 받은 거잖아요. 네. 명태균 통해서. 창원 의창에 공천을 받을 때. 네. 그것에 대해서 명태균 씨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를 숨기고 싶어서 난 건진에게 받은 거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기분이 나빠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버튼이 눌리죠. 네. 건진이 줬다고. XXX. 내가 줬는데 내가 공천 준 건데 어떻게 건진이 줬다고 하고 다니냐.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를 건진이 들었다는 거예요. 건진이 듣고 이 법사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하는 말씀. 급이 같냐? 그렇죠.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급이 같냐, 니랑 나랑. 근데 요 얘기를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명태균은 영남권 브로커고 건진은 전국구 브로커다. 해봤자 지역 강자다. 예, 요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건진이 처음부터 전국구였겠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전국구였겠냐? 아니죠. 이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예? 로컬씬에서 이제 좀 활약하던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후삼국 시대처럼. 네. 네. 다 이제 UMC도 로컬씬에서 활약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홍대 로컬씬이죠. 그게 네. 뭐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그러니까 건진도 로컬에서 활약하던 시기가 있었고 네. 그때가 이제 로컬에 있었던 시기가 이제 윤한홍 등과 이제 좀 교류하던 요 시기인 것 같고 네. 거기서 이제 난 법사요 하면서 마법을 좀 부리고 요런 걸 좀 보여줬더니 요런 스킬을 좀 보여줬더니 아 요거 되는 것 같소 이러면서 이제 좀 따랐던 것이고 사람들이 근데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 전국구 브로커가 언제 된 것이냐 그게 이제 요즘에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그게 이 윤석열 정권인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캠프를 꾸리고 네트워크 본부인지 뭔지 요걸 만들 때 누가 그러면은 이 건법사를 영입을 했느냐? 김건희다. 왜냐? 이 마법사계에서 또 김건희라는 사람이 한 끝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보통 뭐랄까요? 닉 퓨리랄까요? 그 일반인인데 네. 많은 슈퍼히어로들을 알고 있는 캐릭터. 네. 김건희는. 네. 네. 아이 리크루팅이 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 그럼 이제 대권이 다가왔으니 네. 소문난 위자드들을 모아야겠다. 네. 네. 그 이제 엑스맨으로 따지면은 그 이제 저기 그 박사 네.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박사거나 네. 아니면은 어벤져스로 따지면 뭐 어벤져스의 대장 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거나 아예 소집을 하는 거죠. 예? 소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전국의 그 법력이 좀 되시는 분들 쭉 이제 모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마법사 길드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 네. 마법사 길드를 만들어가지고 자 모여보시오. 그러면은 이건 제 상상입니다. 모여가지고 회의 한번 하자. 그러면은 자 미륵불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스개입니다. 미륵불 그다음에 뭐 건진 천공 모여가지고 노트북 하나씩 딱 갖고 와가지고 안 어울리지만 네. 노트북 하나씩 딱 갖고 와가지고 딱 열고 자 오늘 안건은 뭐요? 엑셀 딱 쳐가지고 엑셀에 딱 데이터 돌려가지고 오늘은 이건가? 오늘은 이 이슈로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딱 계산 딱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김건희가 지시를 하는 거죠. 자 건지는 네트워크 본부에서 SNS 관리하고 천공은 빨리 이거 가지고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자 명태균 빨리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결과 보고해. 그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길드가 딱 이렇게 돌아가고 지휘 통제실에 거대한 모니터가 있고 그렇죠. 네. 거대한 모니터 막 4개씩 있고 막 그렇죠. 중앙에 큰 세계지도 같은 거 있고 세계지도 빨간 불 막 들어와 있고 막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인물들의 얼굴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백제권이 설정해 놓은 그 동물 얼굴들이 쫙쫙쫙 있고 네. 그래서 딱 그 체제로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딱 불러와가지고 거기 앉히고 네트워크 본부에 건지는 또 들어가면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짤리를 데려가요. 찰리. 예. 긴 짤리를 처남. 예, 그다음에 자기 딸. 건진법사의 처남인 김모 씨 AKA 찰리와 딸인 전모 씨. 딸이랑 짤리를 쫙 배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기회니까. 쫙 배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그죠. 원래 위자드는 실전에 들어가면 미니언들이 필요합니다. 미니언들을 뿌려놓은 거예요. 쫙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네트워크 본부 일만 열심히 했겠어요. 온갖 또 청탁을 받고 그렇죠. 또 거기서부터 시작이 이미 됐겠죠. 야 이제 우리가 이기면 말이야. 너는 뭐 해주고 자 빨리 와가지고 저기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까는 기도비를 내라. 기도비 is not free. 네, 기도비 다 받아가지고 이제 항아리에다 넣고 그렇게 하고 쭉 진행을 하는데 5월이 되면 이제 당선되고 나서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인수위 기간 동안에
이런 온갖 인사 농단을 다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건진의 딸하고 짤리를. 네, 인수위 쪽에 많은 일들을 했던 거는 명태균하고 타이밍은 겹칩니다. 그렇죠. 네, 찰리와 딸을 밀어넣고자 하죠. 그래서 대통령실에다가 짤리와 딸을 밀어넣으려고 하지만 요걸 이제 막히고 요게 막혀가지고 아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짤리 라인을 하나를 넣는데 신모 행정관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 신모 행정관을 찰리의 넣고. 신행정관 AKA 찰리 신이죠. 네, 찰리 신. 찰리 신은 못 말리는 비행사. 야, 그 아버지는 마틴 신. 그렇죠. 네. 그 다음 편이 뭐더라? 못 말리는 람보. 1과 2분의 1의 남자 등의 대표작이 있습니다. 마틴 신은 웨스트윙의 대통령. 그렇습니다. 네, 야, 뭐 이게 딱 그림이 나오는구만. 아무튼 찰리 신을 이용해서. 네. 짤리가 신모 행정관을 밀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달이 되면은 왠지 모르게 근데 건진의 항아리에서 관봉권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저는 여기서는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관봉에 대해서? 네. 관봉권이 왜 나올까 여기서? 이게 다른 거는 사람들이 인사청탁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려고 이제 밑에서부터 주는 돈이잖아요. 그죠? 밑에서 올라오는 돈이잖아요. 근데 밑에서부터 주는 돈이 조폐공사가 바로 찍어낸 돈이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밑에서 주는 돈이 항아리에 있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요 관봉권은 특히 관봉권 중에서도 이런 형태는 처음 본다고들 다들 얘기해요. 레어 관봉권. 네. 네. 그럼 이거는 반드시 위에서 떨어진 돈인데. 그죠. 이 돈은 그러면은 무슨 명목으로 줬느냐. 쉽죠. 이 템은 길에서 줍는 템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밑에서 주는 돈은 이유가 있어요. 인사청탁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사업권에 대해서 얘기 잘해주세요. 그렇죠. 요런 거를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윤석열 만나게 해주세요. 김건희 만나게 해주세요. 통일교가 그런 거잖아요. 통일교가 윤석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 통일교 사업이 있어요. 통일교가 근데 캄보디아에다가 집을 지을 건데 큰 집을 지을 건데 메콩강에다가 이 교단의 상징이 될 만한 거대한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여기다 원더를 질 건데 그거를 할 건데 돈이 우리가 안 되니까 정부 돈으로 어떻게 안 되나? ODA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ODA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바로 거기로 나가요? 네.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거 안 되나? 요거를 하려고 건 씨를 만나가지고 요거를 찔러 놓고 요런 거는 말이 되는데 네. 관봉권이 왜 위에서 떨어져? 왜냐면 그러려면은 조폐공사가 통일 겪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는 혼자 두 가지 상상을 했죠. 뭡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관봉권이 위에서 떨어진다. 요거는 전례를 보면은 입마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먹고 떨어져라 이제 고마해라. 요럴 때 위에서 떨어집니다. 네. 너는 이제 좀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 같아. 이거 받고 빠져. 이거 먹고 이제 그만해 이제. 은퇴야. 네. 근데 이제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정도로 그게 입마금이 되나? 저 사람이 해온 짓을 보면 저 체급에서는 네. 5천만 원으로 입은 못 막을 것 같다. 네. 거기다가 영적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이분이 어쨌든 간에 이걸 받는 명목은 기도 아닙니까? 네. 네. 기도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기도비. 기도를 시켰나 그러면? 기도 비용을 한국은행에서 바로 내놓은 돈으로 줬다. 네, 어차피 특활비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 나라 돈을 우습게 본다는 게 뭐 검사 입장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저렇게 쉽게 처리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뭐 건씨 집안에서 줬을 수도 있고 건희, 건진 뭐. 여사도 건조. 접근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고. 그냥 갖고 오면 되죠.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뭐. 예? 네. 예, 막. 근데 그렇다면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관봉권이 어디 다른 사람 집에서 또 나오겠죠. 그럴 수도 그럼 있겠고. 그때는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죠. 확신을 못해요. 그건 그냥 상상의 영역인 것이죠. 네. 근데 이게 희한한 거는 위에서 떨어진 돈이 거기 왜 있냐. 요거에 대해서는 해석과 상상이 지금은 필요한 단계다. 이 말씀을 그러네요. 드리는 것이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의문인데 어쨌든 요 단계가 5월 13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는 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6월이 되면 지방선거를 치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맥락이 좀 있어서 아까 이 관봉권 얘기를 한 건데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지방선거 치르면 이제 전국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새빨갛게 물들죠. 네. 국민의힘 세상이 되죠.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또 노다집니까 이게? 예? 산업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축제입니다. 예, 얼마나 또 만약 나쁜 생각을 하는 불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또 이게 노다지예요.
그러면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은 뭐 오늘도 나왔고 어제도 나왔고 그제도 나온 기사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8월쯤 되면은 갑자기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건진주의보를 내려요. 건진주의보.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네. 건진 만나고 다니지 마라. 네. 그래서 언론인들이 이상해합니다. 네. 그럼 건진을 데려다 족치든가. 그렇죠. 왜 기업인들하고 관료들한테 건진 만나지 말라고 해. 건진한테 뭐라고 하면 되지. 그렇죠. 네. 2022년도에 8월 달에 각 기업인들에게 건진이 와서 무슨 세금을 무마해준다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다거나 뭔가 좋은 일을 해주겠다. 네. 페이버를 베풀겠다라고 하면 듣지 마라. 네,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전에 건진 쪽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접촉을 해서 경고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고 다녔으면은 고발을 하든지 그래야지. 수사를 받게 해야지. 네. 왜 경고를 하고 그것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공직기강이 하는 일은 첫째, 공직자들에 대한 비위나 이런 거를 단속을 하든지 둘째, 친인척 관리를 하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왜 건진이 뭐 공직자도 아니고 한데 그러냐? 두 가지를 알려주죠. 고발을 해서 잡아 족쳐가지고 이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은 싫다. 그리고 그 앞에 주의보를 내렸던 실제 비위 내용과 비슷한 행동을 건진이 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근데 어쨌든 그게 방법론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그 시점에는 건진이 정리가 됐나 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뭔가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은데 네. 건진을 여기서 중단시키려고 했나 봐. 그렇죠. 근데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 본부 당시에 논란이 이미 됐잖아요. 건진은 노출이 됐잖아요. 그때 네. 윤석열의 어깨를 툭툭 치고 김건희 목덜미. 네, 이게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때 논란이 되고 무속인이냐 뭐 이래갖고 건진 법사에게 보도가 이미 대선 때 나와가지고 네. 그때 권영세 씨 이런 사람들이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네. 그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건진인데 그 건진이 그때 윤석열은 뭐라고 해명했냐면은 뭐 잘 모르는 사람이고 한두 번 봤는데 추천을 받아갖고 뭐 여기 자리에 앉혔었는데 뭐 논란이 되니까 이거 안 할게.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 건진이 그 이력을 팔아가지고 호의호식하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좀 이게 좀 제재를 받았나 봐. 이렇게 이제 요런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였는데 2023년 3월엔가 갑자기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건진 가족주의보가 내려집니다. 건진주의보에서 안 끝나고 건진 가족주의보가 내려진다. 자, 미니언들 얘기도 예전에 한 적이 있다고요. 네. 그때까지 계속 뭘 한 거예요. 건진들은. 건씨들은. 그러면은 이게 한 번은 속지만 두 번 속습니까? 계속 건씨들은 뭐를 계속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전씨지만 전씨입니다. 네. 전성배 씨입니다. 네, 실제로는 건씨는 아니에요. 자꾸 건씨 하니까 지금 건조가 휴가 가가지고 윤한홍 만나고 있는 것 같잖아. 윤한홍 협박하고 막. 네, 이 건들이 말이에요. 네. 이 건들이 뭘 중단한 것처럼 이미지는 형성돼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 해에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뭘 하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뭘 한 겁니까? 뭔가를 계속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게 좀 추정이 되는 게 그때까지도 신모 행정관 짤리신은 계속해서 대통령실에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최근까지 승진대상자 있으면서 승진대상자였다는 거잖아요. 이번 주 초의 보도로 이 사람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승진대상자였는데 보도가 되고 당신이 찰리신이죠 라고 누군가가 몇몇 손가락을 겨누는 순간 지금 사퇴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퇴직하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뭐 경고니 뭐 주의보니가 있었지만은 우리 이 건들은 놓아지지 않았다. 그 끈은. 그렇죠. 강했다. 그리고 이 건들이 강화됐던 그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또 다른 건이 이 부분이지 않는가. 그래서 관봉의 다음 소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관봉의 의미 가장 확실한 것 하나를 시사일 씨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돈이다. 그렇죠. 제가 이 비슷한 의심을 이 ODA 사업, 캄보디아 메콩강의 통일교 사업을 가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논란과 관련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차관 한도가 2배로 올라갔다는 팩트였습니다. 차관 한도를 올려줄 수 있는 최종 권한은 못해도 아무리 낮게 봐도 기재부거든요. 기재부가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2배 넘게 캄보디아에 대한 차관 한도를 늘렸대요.
이건 위에서 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일이냐면 캄보디아 같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선진국, 한국 같은 선진국으로부터 들여올 수 있는 차관의 한도가 늘어난다는 건 신용평가사들로부터 받는 신용점수가 높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예요. 저 나라에서는 국가 원수급, 한국에서는 기재부급이 오케이를 해야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는 팩트거든요. 이걸 건진이 움직일 수 있었다? 건진이 아니라 또 다른 건의했겠죠. 그러면 건희. 그러니까 그때 캄보디아가 사실 우리 기재부나 이런 이제 입장에서 보면 뭐 할 게 없고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중대한 거기에 사업이 있습니까? 물론 메콩강의 수력을 이용한 수력 발전 사업은 SK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침을 흘리고 중국 대기업들도 막 찜만 해놓은데요. 그러면 발전소를 지으시든가 거기에 왜 통일교 시설을 지어요? 그러니까는 캄보디아 정도의 이제 ODA를 이제 제공을 해서 하는 거는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그걸 선택하는 거는 기재부가 뭐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올라와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최고의 권력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해야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확을 우리가 이미 두 눈으로 본 게 우리 건 여사님이 얼마나 또 그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캄보디아 이제 그건 뭐 불행한 일인데 심장병이 있는 아이 가서 오드리 헵번 샷을 받아오고 그렇죠. 불행 포르노를 찍었다가 그렇죠. 그걸 지적한 장경태 의원만 욕을 먹고 네 김남국 의원이었습니까? 장경태 의원이었습니까? 그건 장경태였죠. 네. 그건 심장이 안 좋은 아이를 이렇게 많이 이제 보살피고 병원에 한국으로 이제 데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치료를 따로 또 해주고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지만한 키 큰 애를 안아업고 있고 이런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최고의 권력이 캄보디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런 코드가 맞으면 당연히 ODA 사업에 있어서 ODA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통일교도 그렇게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 훈센이라는 총리, 캄보디아의 이제 그 분이랑 사진도 찍고 세계 무슨 본부장이요? 윤모 본부장이 통일교 세계 본부장, 사진도 찍고 세계 본부장. 직함이 멋있어. 훈센. 근데 훈센 이름이 멋있어요. 훈센. 건진만큼 멋있어요. 옛날에 카이 한센이라고 있었어요. 카이 한센. 헬로윈의 보컬, 헬로윈의 기타. 옛날에 스탄 한센이라고 있었어요. 뭐예요, 그건? 클로즈라인으로 유명한 레슬러였어요. 레슬러? 네. 레리엇을 가장 멋있게 하는 사람이었죠. 네. 오늘 좀 레슬러 같네요, 복장이. 무슨 소리야, 회사티인데 이거. 오토크러쉬 이즈 너띵이요. 그거 찢으면서 이제 링으로 올라갈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 원단은 잘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잘 드러나고 잘 수축되죠. 신발이 황금색이네요, 오늘. 아니야, 위트색이야. 이거 어떻게 이게 색깔감 없는데 이거 멜란지도 모르고 위트색도 모르고 이거 팀버랜드 저 색깔 아니야. 황금색 부츠를 신고 링 위로 올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UFC 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인들이. 가난 포르노, 불행 포르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8억 달러를 차관을 더 내주는 건 맞지 않는 계산이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돈을 불리는 맥락에서, 그러니까 ODA 예산을 늘리는 맥락에서 통일교의 민원을 들어주는 맥락에서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이 액션인 것이지. 그 사진이나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죠. 결국 통일교의 오퍼를 들어줄 생각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심증에 의하면 이 사업은 엎어졌는데, 그렇죠. 통일교 내부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국가는 돈을 쓰겠다고 오케이를 해줬는데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금 통일교를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언론에다 알려준. 그러면 통일교 내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와 하자파가 싸웠다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통일교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엎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기재부는 8억 달러나 더 되는 차관을 오케이 해줬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위에서 왜 저렇게 큰 일이 올라오지? 위에서 왜 저렇게 큰 돈을 담은 관봉이 건진에게 떨어지지? 가 답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를 원파워. 우리가 이제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 첫 번째 뉴스 40분을 해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생방송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생방송을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 생방송을 했는데 뉴스 브리핑을 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40분을 해설할까봐.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자라고 경계를 하기로 하고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기부 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밤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트립토판. 이 모든 걸 하나로 로하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광고를 하겠습니다. 야! 요즘은 데스크탑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사할 씨는 저 맥북을 쓰고. 아니 난 다 있어요. 대탑은 뭐 저 윈입니까 아니면 맥입니까? 둘 다 있죠. 둘 다 있어요? 네. 장난감은 오지게 많아요. 그 김민아 공화국을 보시면은 그 영상에 김민아 공화국의 영토 전체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아이템이 자글자글자글합니다. 근데 그거 전체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렇습니다. 네. 천장 이런데 막 영토 전체가 아닙니다. 조이스틱이 매달려 있어요. 그래도 요즘에 AI 처리 능력 때문에 CPU 회사들이 대탑 CPU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라인업 이름도 한 번에 다 바뀌고 바까리를 새로 하는 시즌이에요.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저씨들은. 아무튼 모델 최근 근황입니다. 컴스테이션 모델 1 라이젠 5500GT고 DDR4쓰고요. 3200이고 16기가입니다. 램은 조금의 참을성이 있으면 기초적인 그래픽 작업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요즘에 AMD가 좀 대세죠, 사실. 뭐 대세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네. 옛날에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가 네. 직인을 들고 도망간 것으로 오해를 받을 때 네. 사람들에게 언론에게 이렇게 화를 냈거든요. 네. 나에 대한 모욕은 오늘까지만 참겠다. 네.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납니다. 오늘까지 모욕하자. 김무성을. 네. 그래서 제가 나왔던 그 당시에 김무성에 대한 모욕 중에 가장 웃겼던 게 그거였어요. 김무성 CPU AMD. 그게 시대를 설명해 주죠. 그때만 해도 AMD CPU 1000대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좋은 건 AMD입니다. 네, 우리 리사 선생과 함께 점프를 엄청 했는데 혹시 그 구성 중에 인텔 CPU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모델 3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험담하면 안 되니까. 네. 모델 2는 7500F고요. 여기서부터는 모든 메인보드가 와이파이를 지원합니다. 요즘 싼 거 그냥 구하시려고 그러면 와이파이 지원 안 되는 메인보드 많죠. 그렇죠. 네. 저는 와이파이 지원되는 메인보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2부터 4060을 넣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고민인 게 지금 5090, 4090을 못 삽니다. 뭐 한 2,000달러, 1,500달러 하는 걸 지금 500만 원에 파니까 가성비가 가장 맞아 들어가는 게 4060 Ti 이하들인데 4060을 드립니다. DDR5고요. 여기서부터는 SSD는 웬디 거고요. 1테라고요. 모델 3가 인텔입니다. 랩터레이크고요. 14500이고요. 모델 2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SSD만 하이닉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모델 4는 지금 4070, 5070으로 넘어가면 가격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서 9070XT를 넣어드립니다. AMD에. 예, 충분히 4070과 싸우고 남음이 있습니다. 라파엘 7800X3D입니다. X3D CPU는 요즘 구하기 상당히 어렵고 가성비가 안 좋은데 먼저 확보된 걸 풉니다.
아니 쓰려면 X3D 써야지. 네. 라파엘 7800X3D가 모델4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뭘 해도 걱정 없는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델 1부터 LED가 들어오는 펜을 씁니다. 이제 컴스테이션은. 다 반짝반짝합니다. 걱정 마세요. 예쁘게 해드립니다. 달러 초강세 상황이지만 가격을 적당히 잘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컴스테이션 데스크탑 액세스몰에 와서 확인하십시오. 이거 두 번째 걸 할 시간이 없잖아요. 뭐예요 그게? SK텔레콤의 사실 뉴스 브리핑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네, 뭐냐면 원칙을 전개합니까? 네. 뭐냐면 뉴스 브리핑을 사실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맥락적 해석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걸 하고 싶어해요. 근데 네. 실제 현실에 적용을 형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40분을 떠들게 된다? 네. 그래서 뉴스 브리핑이 결과적으로 요즘에 이제 뭐 원래 이제 그 라디오의 형식에서 뉴스 브리핑이 오늘날과 같은 형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여러 뉴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맥락을 다 깨야 돼요. 맥락을 다 깨버린 다음에 뉴스를 그냥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뉴스를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어떤 그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 변별력도 없고 변별력이라고 해야 되나? 차별화도 안 되고 네. 그리고 그렇게 뉴스 소개해봐야 사람들 귀에 뭐 이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가 인식이 되냐 들어오냐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냥 뉴스만 들어가지고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냐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의하는 거예요, 정치자로. 네. 두 개의 절충점을 찾는 게 항상 도전이고 항상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40분을 떠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건진 관련 뉴스가 지금 얘기한 거에 한 5-6개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5-6개가 이제 뉴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저 목걸이 빼고 다 말씀드렸어요, 거의. 네, 그렇죠. 네. 6천만 원 목걸이. 네. 라프. 최대한 그 한계에 언제나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남들 다 하는 똑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저는 지금 죽을 거예요. 왜 오후 3시에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걱정해줘요. 그때 다른 시사방송 엄청 많이 한다고. 다른 때는 안 그런 줄 알아요? 피하면 갈 곳 없어요. 아, 그렇죠. 그냥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들어가면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려면은 지금 시사 아저씨가 얘기했던 문제들을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맥락을 설명할 수 있으되 40분을 안 떠들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가장 감동을 받았던 이 저널리즘의 시간과 그 효율성을 다루는 해석의 실제 방법은 그거였어요. ESPN에 MLB 관련한 분석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시점이 지난주 초 이랬으니까 이정우 선수가 빅리그 전체 타율 5위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2루타 1위에 OPS는 거의 막 3손가락 4손가락 거의 뭐 에런 저지 바로 밋밋 이러던 때였어요. 근데 이정우의 타격폼을 해설하면서 이 선출의 해설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정우 선수가 이제 좌타자니까 축다리가 보통 왼쪽 다리입니다. 왼쪽 다리 이렇게 이제 저 타격 준비하는 자세를 보여주면서 바지가 접혀서 말려 올라가는 걸 보면 이미 축을 졸리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 힘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 그러면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이정우만큼 배트 스피드가 느린 타자가 저 빠른 공을 돌렸는데 배트 스피드는 여전히 느리고 타구는 빠를 수 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와, 1분에 이걸 다 해석한다고? 대신 공부는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이건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도 얘기를 좀 했지만 이게 또 듣는데 이게 타이트하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이걸 또 하려면은 말이 빨라져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거를 막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라디오의 또 뉴스 브리핑 그게 어려운데 근데 이거 유튜브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말이 밀도가 높고 빠르고 이렇게 치고 가지만 여기는 뭐가 가능하냐면 화면에 뭘 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인포그래픽이나 또는 이제 뭐 모션 그래픽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어져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은 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럼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인력을 갈아야 되고 기술을 갈아 넣어야 되죠. 제가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도전이다. 임경빈하고 밥 먹을 때 답답한 게 뭔지 알아요? 말을 빨리 하잖아요. 네.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경빈하고 밥을 먹을 때 임경빈 옆에 인포그래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하는 걸 짤로 올려봐. 안 그럼 못 알아듣겠단 말이야. 그런 걸 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대단한 도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잡소리를 다 빼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지만 그만큼 잡소리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재미가 없어지지만
그만큼 이 시청자의 집중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화면이 필요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그래픽의 필요성이 커지죠. 네. 실력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본능적으로 바로 지금 듣는 매체임에도 알아들으실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사를 사용하시는 분들 두 분 중에 한 분은 SKT 가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아포칼립스 그 자체입니다. 야. 이게 이런 류의 IT 서비스가 이 먹통이 돼가지고 아포칼립스가 생겼던 상황 가장 최근에는 몇 년 전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잠깐 멈췄죠. 오피스 잡들 뿐만이 아니라 카드 결제도 상당히 안 됐고 자영업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 택배 기사님들도 못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국가 인프라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국가 인프라를 떼어다가 만든 사기업 중에 가장 큰 회사 대한민국에서는 SK텔레콤이 있습니다. 네. 가장 재밌는 농담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최태원 회장 이혼하는데도 2조 쓰면서 복구하는데 돈 왜 못 쓰냐. 한국 통신업계 전체에 SKT가 도미넌트한 1위가 아니었던 때도 있었어요. 공기업이었던 때가, 공사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4반세기 됐습니다. 네, SKT가 이 나라를 휘어잡은 게. 그렇잖아요? 우리 노태우 때까지 가야죠. 한국의 현금 흐름의 상당 부분은 무조건 SK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월급을 받는 스포츠 선수 중에 연봉이 가장 높은 페이커를 붙잡아 놓을 수 있고 SK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현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회사니까. 그리고 그 유동성이 별로 없으니까 012삐삐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012삐삐로 가입해서 25년을 넘게 쓰다가 이번 주에 갈아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시사한 씨 SKT입니까? 저는 그냥 KT죠. 그냥 KT? 네. 지난번에 한번 당했잖아요 KT. 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근데 뭐 그냥 KT죠 뭐 그냥 저는. 네. 물론 뭐 모든 언론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똑같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얘기할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같긴 같은데 그렇죠. 이 솜방망이가 얼마나 솜방망이인지에 대한 디테일이 최대한 많이 보도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오늘 보고 제일 화가 났던 건 물리유심의 숫자가 모자라는 건 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건 준비가 안 되잖아요. 물리유심 뭐 100만 개 있다고 그랬다가 지금 대리점당 100개도 못 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근데 유심보호 서비스에 서버가 막히는 건 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SK는 자회사로 SK 브로드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버 회사잖아요. 케이블 회사고. 네. 이 회사가 있는 회사가 서버가 모자라면 한국에 서버 여유 있는 회사는 세상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걸 서버 핑계를 댈 만큼 겁이 없다. 현실 감각이 없달까요? 이런 문제를 생각날 때마다 가급적 전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사 씨는 KT랑 뭐 별 감흥이 없으시겠군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SKT에서 벌어진 문제가 과연 KT나 LG U+에서 안 벌어지겠는가?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누가 웃기는 유머를 하셨던데 SKT는 해킹을 당했고 KT는 뭐 고객을 해킹을 하려고 그랬고 그렇죠. LG U+는 뭐 당했는데 은폐했고 뭐 이런 거를 재밌게 표현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SKT가 유심 정보를 털렸다면 곧 KT도 털리겠죠. 그런 일이 뭐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SKT가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힌트는 국가 인프라였다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인프라였던 산업은 국가 인프라여야 하니까 공사를 했겠죠. 한국전력처럼 모든 사람한테 전기가 안 돌아가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전화를 못하면 안 되니까 한국통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기업에다가 띄워주었으면 돈이 잘 벌릴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들이 당연히 써야 할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서 국민들이 손해볼 상황이 되면 그건 사기업한테 책임을 지우는 걸 국법으로 정하는 게 맞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겠죠. 보수 정권에서는 듣지 않을 이슈거든요. 이거 지금 다음번 대통령
하라고 지금 일이 터진 것처럼 타이밍이 됐습니다. 마침 조선비즈가 지난주에 단독을 냈었습니다. 인터넷진흥원한테 이 자료를 받은 거죠. 정보보호 투자비를 KT가 제일 많이 쓰는데 SK텔레콤이 절반도 안 되고 SK텔레콤이 쓰는 비용은 LGU 플러스보다도 덜 쓴다. 업계 1위 업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려놓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번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걸 보고 그 다음번 정부와 여당이 그런 것과 관련된 기획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브리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니다, 너무 길었다. 네. 아, 길었다고요? 아, 근데 진짜 기획은 좀 해볼 생각이에요. 네, 이 통사들 어떻게 족치느냐. 저는 전 세계 어딜 여행 가도 안이 꼽거든요. 전 세계 어딜 여행 가나 공항에 딱 내리면 뭐가 뜨죠? 내 폰에 다른 알파벳이 뜨죠. 그 알파벳은 뭘 의미하죠? 지역의 어느 호족이 이 사업을 먹었는지를 표시하죠. 네. 예, 다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이노베이션과 크리에이티비티로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독재자랑 친해야 얻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얻어먹은 사업을 성실히 굴리지도 못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왜 성실히 안 굴렸겠어요? 네. 아, 최선을 다했어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문제가 생겨도 뭐 어떻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네. 지금 유출된 데이터가 9.7GB에 달하는 걸로 추정이 된다지 않습니까? 9.7GB가 뭐 동영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7기가라고 해서 우리가 네. 스팀에서 게임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젊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IMEI 코드 같은 거를 만약에 누군가가 내 IMEI 코드 같은 걸 훔쳤다고 치죠. 그러면 그건 아마 20바이트일 거란 말이에요. 16바이트일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글자들이 지금 9.7GB가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민번만 다 훔쳐도 온 국민 걸 다 훔치고도 기가는 안 될 겁니다. 9.7GB가 나갔는데 이거 여기 이렇게 써 있어. 한글 기준 52억자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응? 가만 있어봐. 그러면 50억을 5천만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네. 그냥 온 국민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갔는데 그리고 물론 이제 SK 쪽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아, 이게 나가긴 했는데 뭐 이게 또 우리가 이 보안 레벨을 높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걸로 해커가 유심을 또 물리적으로 굽는 것도 이제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유심을 이제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서 원래 등록된 단말기하고 다른 것이 감지가 되면은 저희가 또 빨리 이걸 차단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그러면 이 유심을 다른 단말기로 바꾸려고 하면은 또 대리점에 오셔가지고 뭐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를 하고 지금 바꾸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게 또 해킹이 될 스미싱이라든가 이런 게 될 우려도 없고요. 그리고 동시에 예를 들면 혹시 그런 걸 다 뚫더라도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핸드폰하고 동시에 같은 유심인데 동시에 다른 핸드폰하고 접속이 되는 걸 감지가 되면은 그것도 또 차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킹이 방지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유출이 9.7GB가 이미 된 시점에서 다 필요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미 개인정보가 공공재예요. 개인정보는 오래됐습니다. 다 유출돼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중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데 그쪽에는 이미 다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공재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최초에 00년대 말쯤 됐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 상거래의 매출 1위였던 기업이 옥션이었는데 거기서 한번 전체 회원들의 정보가 거나하게 유출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일면에 며칠 동안 나왔었어요. 뉴스데스크 땡뉴스로 정말 많이 쓰였었어요. 그땐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이었고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는데 그때 이후로 점점 더 덜 무서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들을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막 조합을 하고 계속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브루트 포스 그 공격하는 것처럼 다 조합을 해가지고 브루트 포스라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뚫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 사이트들의 이제 이용자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이트들의 아이디 비번은
대개 이제 휴대폰으로 연동을 해갖고 휴대폰으로 무슨 인증번호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 코드를 넣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요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 비번을 털리고 카카오톡 털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마지막 열쇠는 폰이니까. 네, 이런 우려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털린 것 자체가 책임져야 될 일인 거고 여기에 더 환장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뭐 바꿀래야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유심을. 왜냐하면 물리적인 유심이 딸리는 것도 딸리는 거고 가면 지금 그래서 바꾸려고 갔더니 줄 선다잖아요. 아이 나 이 회사 다니는데 점심 때 잠깐 가서 바꿔야겠다. 못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SK텔레콤이 집집마다 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바꿔주는 게 아닌 이상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네. 이거 뭐 알아서 바꿔주십시오를 아무리 외쳐봐야 현장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게 뭘 할 것이며 더군다나 고령층이신 분들 하겠습니까 이거? 고령층인 분들이? 예? 더군다나 그냥 둬도 안 할 거. 우리 부모님 지금 감이 없어가지고 제가 잔소리할 힘도 없어요. 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분들 아예 뭐 나 같은 거 뭐 이거 이미 다 늙었는데 뭐 이거 뭐 되겠니? 이러면서 뭐가 되겠니? 이러면서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더 환장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자, 이러면 꼭 껴들죠. 극우 음모론이 퍼집니다. 아, 네. 이번 주 초에 몇몇 러시아 언론들이 이걸 정리해서 다뤘더라고요. 네. 이게 저는 팬데믹 때하고 비슷한 게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극우에서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소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SK텔레콤 유심칩을 바꾸지 마라. 이건 중국의 음모고 민주당의 음모다라는 소문이 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팬데믹 때 모습하고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자신들의 삶에 병을 집어넣는 행위이죠.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광훈 추종자들 몇이 코로나로 죽었는지 알 수도 없다고. 지금도 그런 미래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음모론의 토대가 원래는 토대가 허약해가지고 이 국가와 시스템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제기랄 빨리 유심 바꾸세요. 그리고 유심을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이런 9.7GB나 이거 뱉어낸 이런 기업은 이 통신사 라이센스를 회수를 하겠습니다. 국유화 시키겠습니다. 국유화? 나는 신난다. 좌파니까. 국유화 좋다. 저도 좋아요. 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야지. 물론 국유화 얘기는 뭐 동의 안 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요건 빼더라도 네. 아주 혼내준다. 아주 패가망신 시킨다. 이렇게 가야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 나라는 지금 뭐예요? 그 극우 음모론을 주장하는 축의 그 정치적 맥락과 이 나라의 보수 정치 원래 이제 좀 그동안 길게 이어져 왔던 보수 정치의 맥이 지금 다 있는 거고 지금의 보수 정치가 이 음모론에 빠진 분들에게 가서 말을 걸어갖고 저기 유심 바꾸셔야 돼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중국의 음모라는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간단하게 SKT의 뭐 어떤 기술적인 책임 문제라고 일단은 보이는 것이지만 그 수준에서 이제 고칠 수 있는 문제로 보이지만은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정치사회적 문제가 엮여 있는 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죠. 통일교 해산 명령을 이루어낸 일본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러게 말이야. 네. 우리나라 사회가 정치와 법원이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SKT 얘기는 나중에 생방송 때 또 다룰 일이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2개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브리핑 아까 그 브리핑 내가 잘했다 이렇게 만족한 거 있잖아요. 네, 뭐 본인이 얘기요. 브리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근데 그거는 브리핑이라기보다는 웅변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UMC의 웅변대 같은. 아니 내용이 없진 않았잖아. 내용이 있죠 분명히. 네. 웅변과 브리핑 사이에 어느 지점을 어떻게 찾지? 그냥 떠들면 웅변 같이 들리는 게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꼭 아버지 친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받으면 유 사장 이러면서 아버지인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살인데. 10살인데? 그러면 뭔지 아세요? 뭐요? 아버지가 굉장히 목소리가 어린 목소리였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제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화장실에서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방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톤의 소유자예요. 자체 리버브가 걸려있다. 쩌렁쩌렁 울려요. 리버브가 걸려있다. 원래. 네.
엄청 큰 목소리 아저씨의 전형입니다. 성당 리버브가 걸려있다 원래. 예. 저 막 그 반 클럽 반 술집 이런데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 그런데 가서 너무 신난다고 제가 떠들잖아요. 네. 그럼 꼭 사장님이 와가지고 조용해달라고 합니다. 억울해 죽겠어요 진짜. 야. 나 말하면 운변처럼 들린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억울합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브리핑을 랩으로 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확실하다 이거는. 내 줄이를 틀어봐라. 어이, 내 관자에 총을 들이대봐라. 뉴스랩. 이거는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겁니다. 아, 네. 나가 죽었으면 좋겠군요. 이게 무슨 슬픈 제안입니까? 아이 좋은데 이거? 네. 아 기타 치면서 해설해 김민하고 한국에서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뭔데? 이거를 MBC 라디오에서 했었다. 그러니까 내가 MBC랑 안 맞는 거야. 이런 말씀드리면서 뉴스랩 좋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 연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건조는 건진과 무관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